한국 가족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과 4만 유로 기준의 쉬운 비교. 독일로 이주해서 자영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한국 가족들을 보면 처음부터 GmbH, 유한책임회사를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대개 비슷합니다. GmbH가 있어야 비자에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 사업자보다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독일에서는 회사답게 하려면 GmbH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세무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쓰는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저희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독일에서 회사 형태와 세금 구조,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비교적 오래 현실적으로 봐온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GmbH가 있다고 해서 비자에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GmbH로 시작하면 가족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자영업 체류 관련 안내를 보면 핵심은 특정 회사 형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현 가능성, 자금 조달,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신청인의 책임 있는 운영 능력에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GmbH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가?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독일에 막 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자 때문에 일단 GmbH를 세운다. 아직 독일 세금 구조를 잘 모른다.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모른다. 세무사와 소통이 어렵다. 회계, 결산, 공시, 세무신고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처음에는 그래도 GmbH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몇 달 지나면 가족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세무사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독일 GmbH는 결산과 공시 등 추가 의무가 있고 운영자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 새로 오는 가족들에게 회사 형태를 멋있게 포장하기 전에 먼저 가족의 실제 생활비 구조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질문. 창업을 고민하는 가족이라면 회사 이름보다 먼저 아래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달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할까? 건강보험과 세금을 내고 나면 얼마가 남을까? 첫 6개월에서 12개월이 기대보다 안 좋아도 버틸 수 있을까? 세무사와 소통이 잘 안 될 때도 감당할 수 있을까? 독일식 회계와 신고 시스템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면 의외로 많은 경우 초기에는 단순한 구조가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표준 사례. 비교 대상은 3가지입니다. 1. 개인 사업자. 남편이 사업자이고 아내는 도와주기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발적 공보험 가입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2. GmbH. 남편이 Gmb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아내는 도와주기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자발적 공보험 가입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회사 이익에 세금을 낸 뒤 남편에게 배당하는 가장 단순한 표준 모델로 봅니다. 3.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모두 고용되어 일하고 일반적인 법정보험 구조 안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킨더겔트는 자녀 1명당 월 259유로이며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등도 올해 기준 수치로 반영한 단순 모델입니다. 위 수치는 앞서 설명한 단순 모델에 따라 계산한 비교값입니다. 4만 유로에서는 개인 사업자 약 32,742유로, GmbH 약 18,522유로, 맞벌이 직장인 약 37,138유로가 남고 6만 유로에서는 각각 약 45,892유로, 26,014유로, 49,278유로, 8만 유로에서는 각각 약 59,696유로, 33,505유로, 6830유로가 남는 구조로 나타났습니다. 이 표가 말해주는 것. 이 표를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가족이 사업에서 번 돈을 바로 생활비로 써야 하는 구조라면 GmbH가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같은 금액을 벌어도 가족에게 실제로 남는 돈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GmbH는 돈이 한 번만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회사 차원에서 세금이 나가고 남은 돈을 개인이 가져가면 다시 과세가 생기고 건강보험료 계산에서도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결산, 공시, 회계 관리 같은 행정 부담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는 단순하고
특히 초기에 사업 수입이 아주 크지 않을 때는 가족 생활을 유지하는 데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 인적 사업에는 교업의 스튜어 측면의 기본 공제와 소득세 측면의 조정 효과도 있어 낮은 이익 구간에서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덜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GmbH가 항상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이 글은 GmbH는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GmbH가 꼭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 창업자가 있는 경우 책임 제한이 매우 중요한 경우 번 돈을 개인이 바로 쓰지 않고 회사 안에 남겨 재투자할 경우 사업 규모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GmbH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막 정착하는 평범한 가족이 생활비를 사업소득에서 바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GmbH가 좋은 출발이 아니라 비용과 스트레스를 키우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족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 독일에 처음 오는 가족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남들도 하니까 혹은 왠지 GmbH가 더 좋아 보이니까 라는 이유로 복잡한 구조를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겉으로 회사가 멋져 보이는 것보다 가족이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GmbH로 시작하면 비자 때문에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금 흐름이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GmbH는 비자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범한 이민 가족에게 자동으로 유리한 출발점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 독일에서 자영업을 준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업이 실제로 성립하는가? 둘째, 가족 생활비가 유지되는가? 셋째, 복잡한 행정과 세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형태만 GmbH로 바꿔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저희는 이 글을 누군가를 겁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일에 오는 평범한 한국 가족들이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구조를 선택해서 빠르게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 싶어서 쓰는 글입니다. 독일은 분명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에서는 멋있어 보이는 구조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관적인 조언은 단순합니다. 처음부터 GmbH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가족의 현실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